해마다 개학을 앞둔 2월과 7월, 그리고 수능이 있는 11월이 되면 대한민국을 더욱 들썩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100년 대계 교육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로그인이 주목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이해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 로그인 시즌2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대한민국 교육 지도는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저와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에게 패스워드의 단서를 제공해 주실 아주 귀하신 분들이죠. 전국의 기자님들 로그인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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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또 저희들이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교육 격차인데요. 교육, 배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두 분은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공부를 자주는 했습니다. 자주 공부하는 자주는 스타일이고요. 했어요. 매일 했어요. 잘하진 못했어요. 그래요? 우리 이기영 교수님은 남다른 또 공부법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공부라는 변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만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김영철 씨 공부 잘하잖아요.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아, 저는 뭐 영어는 일단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Really? Really? When did you learn English? I never been out of the country. I study here in only South Korea. Wow. So since I graduated university, and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over 20 years officially. Everyone is very quiet. Quiet. When I speak English, no one listen. And also, I heard that 우리 윤동희 국장님, Yeah. you can speak Japanese very well. Of course, yes. Really? Because I lived in Japan for 3 years as For a 3 years. correspondent. 그러면 3年ぐらい日本の東京に住んでありますか？住んでいました。住んでいますか？そうです。すごいですね。日本語もお話できますね。 일본어와 질문은 가능하나 대답을 하면 답변을 다시 못하는. 아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러시아어도 잘한다던데.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ваше дело? Спасибо, хорошо. До свидания. 근데 중요한 건 혼자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시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그럼 안녕 하고 제가 더 쓰면 안녕해 가야 애들 질문 안 하더라고요. 스파시바. 저는 네. 이거밖에 모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그인 시즌 2에서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원인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흔히들 생각하는 교육 격차라고 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교육 인프라가 많고 지방이 너무 적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 격차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 시발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일자리, 소위 좋은 일자리가 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제 몰려 있더라. 근데 그 서울과 수도권의 그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좋은 스펙이 필요한데 그 좋은 스펙을 쌓아가는 그 최종 과정이 사실은 대학들이죠. 그렇죠. 상위 20위인의 대학들 중에 18개가 수도권 대학들이고 딱 2개만이 이제 지방 대학이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이 이제 서열화가 되면은 사실 또 그 대학을 가기 위한 그 사교육 기관 이런 것들이 또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런 격차를 낳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육 격차가 국가 균형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야, 이거는 생각보다 좀 훨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윤 국장님. 그래요. 그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가 지역 격차인데 그 핵심이 바로 교육 격차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를 얻으니까 잘 될 가능성이 크죠. 사회에 진출해서. 그렇게 되면 또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저 부의 대물림이 또 가능해지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그냥 고착화되는 그 계층 상승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다리가 그야말로 없어지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미 80년대부터 강남 8학군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쯤에서 서울과 지방 또 지역에 따른 교육 수준의 격차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친절한 안영 씨, 전 아직 모자라요. 그러니까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아나운서 김난영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10학년도부터 10년 동안의 시도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도별 평균 표준 점수의 경우 10년 전 지역 학생들의 국어 점수는 서울 학생보다 평균 1점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학년도에는 오히려 서울 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4점 낮아졌는데요. 같은 기간 수학 가는 점수 차가 3배 가까이 벌어졌고 수학 나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서울보다 공부를 잘하던 지역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지난 2010학년도에는 부산과 광주 등 11개 지역의 국어 점수가 서울보다 높았는데요. 2019학년도에는 서울보다 점수가 좋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서울과 지역 사이 1등급에서 3등급 학생 비율 차이가 적게는 5%포인트에서 많게는 8%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입시에서는 어땠을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2007학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학생 비중이 7%포인트 넘게 늘어났습니다. 서울 지역 학생의 비중은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경기 지역 학생 비중이 늘어난 게 이유였는데요. 경기에서 늘어난 만큼 다른 지역은 최대 3.6%포인트까지 합격 학생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이상 김난영의 친절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우, 친절한 나영 씨 아주 고맙습니다. 정말 쏙쏙 이해가 잘 되는데, 자, 그런데요,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은 시험지로 치르는 수능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 걸까요, 교수님? 예, 이 서울하고 서울 밖 지역의 수능 점수가 이제 벌어지는데 네. 이제 지역별 경제력에 따른 특히 이제 사교육, 네. 공교육은 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사교육 격차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대부분 우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는 이제 그 지표 중에 재정 자료도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서울이 나머지 시도 평균에 비해서 한 40% 가까이 더 높습니다. 네. 그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거의 5배 이상을 더 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사교육 격차가 문제는 이게 그냥 옛날 같으면은 너 공부를 못하니까 좀 보충해라 하는 의미로 사교육을 시켰던 건데 그게 아니라 너 잘하는데 더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교육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실제 성적으로 그대로 연결이 돼서 국어, 영어, 수학, 수능 점수는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이 가장 낮은 구간보다 무려 43점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옛날에 그 개천에서 용 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이무기도 못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80년대 중반에 과외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불법이었어요. 학원도 재수생 아니면은 재학생은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대부분 물론 이제 그때 불법 과외도 있었고 몰래 과외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거기서 잘하면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공교육이 부실화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 애들은 학원, 좋은 학원, 잘 가르치는 학원, 족집게 학원 이런 데를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죠, 좋은 대학을 가죠,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적으로 잘 풀리죠. 못 사는 집 자식들은 그런 좋은 학원을 못 가요. 대치동 못 살아요. 대치동 저 땅값 저 아파트 값이 얼마입니까? 목동 이런 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 대물림이 계속 순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각 지역에서도 이러한 교육 격차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이슈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과연 각 지역 기자님들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준비한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망선고는 아, 근데 뭐 우등생도 있고, 근데 갑자기 막 저분은 노래를 하시려고 하나? 복고 댄딩도 있고 지금. 뭐 농구, 학교, 학습, 공부 쪽으로 일단 뭐 다 있네요. 그죠? 오늘 윤경희 국장님, 우리 로저 국장님, 로맨틱 뭐 저널리스트 재밌는 게 국장님. 많은데 저는 그래도 맹모 삼천지교로 하겠습니다. 아,
자, 신맹모 삼천지교를 지금 우리 기자님 찾아봅니다. 네, 예,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대표 교육특구 양천구 목동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양천구 대표 기자 신다혜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맹모 삼천지교는 어릴 때 막 들어봤는데 신맹모 삼천지교예요. 이게 무슨 키워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교육특구인 목동으로 향하는 학부모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잘 보여드리려고 지금 자리를 좀 잡았는데 옆에 보이시죠? 학원이 정말 건물에 뭐 1층부터 7층까지 학원 요 엄청 옆에도 다 많네요. 전부 다 뭐 진짜. 사회학원, 뭐 특목고 전문학원 이런 학원들이 쭉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해보니까 적어도 이런 건물이 한 10개 이상은 됩니다. 이렇게 학원이 많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특히 학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학원이 끝나는 하원 시간에는요. 주차 전쟁까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근데 사실 더 좋은 교육 여건을 찾아가는 건 당연한 모성, 부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설마 또 이게 준비한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죠? 아, 네. 물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좀 봤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서 지금 진짜 하늘로 숨길 모르고 치솟고 있는 집값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억소리 납니다. 막 한 달 사이에 6천만 원씩 뛰기도 하고 전세의 경우는 막 한 달 새 1억씩 오르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 근데 교수님 우리 지금 기자님 말씀해 주는데 6천까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하는데 1억 했는데 이게 지금 실합니까? 아니면 좀 보탠 겁니까? 이 목동 신시가지 이제 뭐 신시가지란 말은 좀 안 맞고 쉰시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신시가 1882 가구 규모의 대단지지만 네. 현지 중개업소의 전세로 나온 매물을 살펴보니까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호가는 지난 5월 달에 이게 실거래가보다도 1억 원 가까이 더 뛴 상태고요. 여름방학 때부터 새로 입주하려는 그 세입자들이 찾아오면서 매년 몸살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 높은 집값을 감수하고라도 아이들을 목동으로 데려가는 부모님의 정성과 열정이 이게 심하면 좀 극성으로까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냥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말을 어때요, 국장님?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요. 이제 네. 학교에서 우리가 뭐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건데 그러면 학교 폭력 위원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가해자, 피해자 이제 규명을 해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런 네. 게 있어야 되는데. 유독 이 양천을 포함한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학폭위가 학력폭력 아이고. 학교폭력위원회 이 개최 수가 서울 평균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네. 서울 평균이 57건인데 이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은 43건. 그러니까 14건이나 적어요. 그 그러네요. 이유는 뭐냐면은 생활 기록부에 이 학교 폭력이 기록이 돼요. 아. 그렇게 되면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거를 그냥 눈 감아 준다는 거죠. 아니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참 친구를 괴롭히고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죄를 뉘우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기부 이게 됐습니까? 아 진짜 심다희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맞습니다. 이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학생들이 나중에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크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다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 얘기가 나서 말인데 우리 심다희 기자님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 하셨습니까? 아예 제가 이래봬도 국제고 출신이고요. 네, 막내로 공부 좀 했습니다. 네. 국제고 출신의 심다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심다희 기자님 얘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막 손을 들고 있는 분이 지금 있는데요. 강력하게 나 할 말이 있다. 어필하는 기자님이 보이는데요. 이거 연결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유, 해줘야죠. 지금 막내 기자거든요. 이지성 기자 지금 대구에 있는데 할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제 입사한 지 한 뭐 두세 달밖에 안 돼가지고 꼭 좀 시켜주세요. 국장님도 아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로 갑니다. 할 말 있어요로 들고 있는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목동 꽃나무에서 대구방송 신입 기자가 된 이지선입니다. 아니 지금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할 말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치맛바람 하면 서울, 그중에서도 양천구 목동이 떠오르죠. 네. 목동을 비롯해서 서울만 교육열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제가 있는 대구의 교육열 역시 데프리카 마냥 불타고 있습니다. 대구요?
제가 개그맨 시험 볼 때 울산역을 출발해서 다음은 대구, 대구역입니다. 내려도 대구, 안 내려도 대구, 어따 대구 했던 그 대구인데 아니 잠깐만요. 대구보다는 서울이 훨씬 더 높잖아요. 네, 영철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 제가 바로 복동 꿈나무였지 않겠습니까? 양천구 목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목동에서 가장 많이 진학하는 특목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대구 수성구에 와보니까 특목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수능 만점자와 서울대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고 있어요. 이곳 수성구는 우수한 학군과 교육 인프라를 거쳐서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곳에 위치한 학원도 1096개로 대구 8개 구군 중에 가장 많고 또 가장 학원이 적은 대구 남구는 122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성구와는 무려 9배 차이가 납니다. 와, 아니 학원 수만 많다고 교육열이 높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구시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신고등학교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최다 합격자 12명을 배출했고 또 천상계라고 불리는 의학계열 합격자 수는 무려 106명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슬슬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성구도 목동처럼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입니다. 부동산을 짚고 넘어가야겠죠. 5월을 기준으로 세계 광역시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부산 해운대구가 5억 900만 원, 울산 남구가 3억 4,800만 원인데요. 대구시 수성구는 무려 6억 4천만 원대랍니다. 더 놀라운 건 2018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33.5%나 올랐다는 거예요. 야, 진짜 비싸네요. 한강 이남으로는 가장 비싼 지역 같은데. 웃는 얼굴 보니까 집이 있나 봐요. 아니 그럼 33%가 넘는다고 교수님 이거 이래 되는 겁니까? 이 교육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단순히 붙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제 교육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싸지는, 그래서 그 교육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른바 이제 부초는 좋은 학교가 생기면서 조성되거나 아니면은 부자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좋은 학군을 만들어간 그런 케이스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이게 어떻게 됐건 일단 그와 같은 이제 교육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 부초는 갑작스럽게 학군이 변화하지 않거나 그런 일만 없다면 집값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죠. 와, 진짜 놀랍네요, 진짜. 수도권과 지방에만 교육으로 인한 격차들이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또 지방에서도 학군이나 지역에 따라 이렇게 격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기습적으로 들려준 우리 수성구에서 들려줘도 되고 안 들려줘도 되고 이지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저도 흥미로운 이야기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맙다고요. 유로 방법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뽑았어요. 그렇죠. 역시 잘하셨습니다. 중간중간 또 자랑도 놓치지 않는. 자, 우리 기자단들 이번 키워드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땠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학생들 힘내라.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균형 발전 유유.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자, 또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비대면 교육도 있고 수능 만점자, 학교가 필요해? 자, 벚꽃 엔딩. 저분은 자꾸 노래를 부르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 우리가 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저기 사망 선고가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사망 선고 기자님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네, 이다희 기자님. 일단 교육 격차 얘기하는데 사망 선고가 나와서 스튜디오가 지금 약간 좀 얼음판이긴 한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바로 사망 선고를 받고 사라지는 학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교가 사망 선고를 받고 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서울 수도권과는 온도차가 좀 극명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원도 내에서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의 수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8월 기준 무려 460개가 넘는 학교가 폐교를 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정선, 홍천, 영월 같은 군 지역이 평균 50여 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에서 인구가 많은 편이라고 하는 소위 빅3 지역 춘천, 원주, 강릉에서도 지난해 20, 30여 개 학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지금 강원도면은 이기원 교수님이 살고 있는 동네더래요. 맞습니다. 교수님 이 지역 이 사태 이 얘기 알고 계셨더래요? 물론이죠.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전남이나 경북보다는 좀 사정이 낫습니다. 거기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난영 씨, 잘 모르겠어요. 알려줘요. 네,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설 교육업체가 공개한 2021년 3월 기준 폐교 초중고 현황을 보면요.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수는 총 3,855개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학교 수인 11,943개, 32.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전국에서 폐교가 가장 많았던 곳 전남입니다. 총 833개 학교가 문을 닫아 전체 폐교 수의 21.6%를 차지합니다. 뒤이어서 경북이 732개교, 경남 582개교, 강원 464개교, 전북이 326개교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폐교가 다수 지방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전반적인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또 급격한 도시와 신도시 건설, 아파트 대단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또 지방 소재 학생 수는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 김난영의 친절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저번 주 빈집 문제처럼 폐교도 점차 늘어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교수님, 학교가 이렇게 사라지는 게 학생 수와도 관련이 있지만 교사 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이제 앙지리 교육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서 학교가 문을 닫는 걸 넘어서 교사 선발 인원까지도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곳이 이제 선발 예고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고한 2022학년도 공립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3,455명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409명이 이제 줄어드는 10% 이상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청년들의 취업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 자, 정책적으로 폐교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윤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육부가 최근에는 이제 작은 학교를 좀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소수만 있더라도 좀 남겨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제 평준화 교육보다는 영재 교육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평준화 교육을 하면서 학력이 저하가 되고 영재들이 오히려 영재를 발휘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낭비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폐해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영재 학교를 수도권이 아니고 비수도권 지역에 8개 그 광역시나 이런 데 빼고 이런 8개 지역이 분산해가지고 기존의 학교를 지정을 하든 새로 만들든 해서 폐교를 활용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재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인재를 키우자, 지역의 인재를 키우자. 그리고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또 지역 사회에 봉사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근데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겠어요, 그죠? 자, 이대 기자님, 그러면 이렇게 사망 선고 받은 이제 문 닫은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평창군 평창읍의 한 학교를 예로 들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적 정책으로 1999년에 문을 닫았는데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 탈선 우범지대에 전락해서 마을 주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폐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새롭게 꾸며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부는 학생 야영장이나 체험학습장 등으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활용되지 않는 곳도 40여 곳에 달하고 있는데요. 임대 공고를 내는 등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또 있습니까? 메밀꽃으로 유명한 봉평의 작은 학교였던 덕거초등학교가 문을 닫은 지 20년 만에 주민들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봉평 풋된 작은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평창군은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 1999년 폐교한 평창 무산분교도 리모델링을 거쳐서 감자꽃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재탄생했는데요. 평창에 있는 나무를 사용해서 가구를 만드는 등 소규모 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SNS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면서 평창 지역에 가볼 만한 곳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다혜 기자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기자님 혹시 외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이렇게 뭐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보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암기 과목 같은 거 좀 잘하셨습니까? 아니, 암기 과목은 잘 못했습니다. 국영수. 네, 저는 머리로 하는 걸 잘했거든요. 그랬군요. 저는 국영수 못하고 수학 20점, 과학 40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자단은 이번 키워드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죠? 유유. 유유유. 위기 학교의 심폐소생술을. 야, 저게 와닿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선택해 볼까요? 우등생. 자, 뭐 농구학교, 우등생, 자, 수능 만점자, 공동육아, 비대면 교육 등등 있는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을 사람이 없네요. 네. 자, 제 선택은요, 처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벚꽃 엔딩입니다. 벚꽃 엔딩 쓴의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십니까. 전북방송 김남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 이름이 뭐니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반말했다고 왜 반말해? 그러면 공부를 가끔 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여기에서 뭐 본인 어떤 변명할 기회를 드릴까요? 혹시 영철 씨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바로 지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가셔야죠. 달달 외우신 대로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공부를 뭐 어떻게 가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영철 씨 혹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이거 진짜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아까 궁금했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해마다 벚꽃은 남쪽에서부터 이제 피기 시작해서 북쪽으로 피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학력 인구 통계를 근거로 해서 비수도권 지역 지방대 소멸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집종을 채우지 못하는 소위 지방대 미달대학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례로 이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 7년 사이에 3개의 대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실제 올해 2021학년도에서도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의 추가 모집까지 했었는데요. 하지만 끝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무려 10,000명에 이르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이 지금의 지방대학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지방대 정원 모집이 대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사설 교육업체가 조사한 건데 전국 4년제 대학교 205곳을 조사해 보니까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에 있어서 그 충원율이 하위권 50곳에 속하는 중에서 80%가 모두 지방대학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주니까 이제 우리 지역 대학들은 중국, 동남아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또 유치하려고 또 노력들은 하는데 요즘 또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마저도 이제 쉽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재정난 때문에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거잖아요. 윤 국장님, 이것도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남학생이 군대 갔다 왔더니 학교가 없어졌더라.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 2년 뒤입니다. 2023년이 되면은 지금의 지방대의 절반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문제는 대학이 없어지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직원도 일자리 잃죠. 그렇죠. 학생들이 이용했던 음식점이라든가 원룸,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다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근데 학교만 사라진다 이 정도만 생각할 뻔했는데 이게 연결돼서 지방 경제까지 무너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될 일입니까?
방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는 게 실제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 서남대가 폐교 이후에 남원 지역 인구수가 불과 2년 만에 2천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 지방대학 폐교가 지역의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볼 것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요. 이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또 청년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면서 이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게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실제 어려움을 호소했던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제가 찾아가서 들어봤는데요. 좀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봐봐요. 예, 원룸도 제가 지금 살고 있었는데 너 진짜 싸게 내가 한 달 10만 원 받아요. 저렇게 다 해놓고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유선 다 해놓고 그거 지금 공실이 많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 옛날에 뭐 상가가 활성화될 때는 막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몰라요. 거기에 뭐 10분의 1 옛날에 뭐 숙소가 막 9, 10개 있었는데 지금 하나 있고. 저 학교 닫아보면 이거 안 돼요. 문 닫아야 되지. 상인들이 장사 안 돼갖고 저 위에 문 닫는 데도 많고 우리도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학생이 영 없어요. 그러니까 타격이 많지. 야,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방대학이나 지방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 교육 이거 전부 다 이게 지역 사회의 이제 한 구성 요소인 네? 거죠. 그래서 지역 대학이나 지역 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을 지역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의 초점을 지역에다 두고 자원의 발굴 그리고 활용 그다음에 주민들을 조직해서 그걸 사업으로 만들어서 특화 사업화하는 그런 일들을 대학이 주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지금까지는 저 대학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네. 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대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지동설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동설은 모든 그 세상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동설, 지역을 중심으로. 맞아요. 대학도 변해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같이 함께 변해야 될 것 같네요. 윤 국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대학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모든 학교에 무슨 국문과, 영문과, 경영학과가 있을 필요가 없고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가지고 미는 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과를 좀 재편해서 이 구조를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론, 전기차, 빅데이터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학과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과를 좀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업하고 대학이 손을 잡고 미리부터 자기네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사람들을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맞춤식 교육을 대학 교육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대학이 뭐 지식의 상아탑이고 뭐 이래서 무슨 취업을 위한 학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취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 필요한 기업과 대학이 손을 잡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거를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해주면은 예, 그게 이제 지역도 살리고 이제 사라져가는 대학도 살리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대의 현실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짚어본 키워드 벚꽃 엔딩. 자, 우리 기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벚꽃 엔딩. 자, 형평성 맞춰주세요. 자, 특성화학과 도입 필요. 대학도 변해야 산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도 지역의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지역 간의 차이점,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가득 들려준 전국의 기자단 여러분, 땡큐베리 감사!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장님 이 시간 되면 슬슬 뭐가 연락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뭐가 뜰 때가 됐는데, 어이구.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방금 지역에서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던 지방의 학교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파이팅 넘치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시나요? 그 메시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물공고등학교의 좋은 점. 야구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칭 감독님 친절하시기도 하고.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많이 봤습니다. 눈을 정확하게 보겠는데. 계속해서 없어지는 지방 학교들. 학교가 살아난 것이 야구 때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35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양산. 이곳은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숙소인데요. 안녕하세요. 숙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숙소. 드디어 공개된 숙소 안. 이곳에서 34명의 선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다 저희가 여기 양산시를 키우기 위해서 평소에 시켜먹는 자, 강 선생님 딱 회사에 지금 화장실 한 개를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광고 한 번만 넣어주십시오. 1인 1답으로 33마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또 선수들이 어디든 편의시설이 훈련 이후에는 또 휴식을 잘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많이 하면 혹시 숙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택을 씁니까? 기숙사가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기 오면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를 구하고 또 계속해서 연장을 하면서 선수들이 거주하는 안락한 숙소. 이곳이 마련되기까지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서울의 웬만한 것보다 시설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집이 어디시라고 했죠? 저 경남 거제. 저는 충남, 지금 집이 충남. 각지에 있는 경남, 마산, 창원 그리고 멀리는 합천, 그다음에 거제, 이 경남의 양산이 정말 준비를 잘 했다고 느낍니다. 그 과정 속에 또 허구현 위원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애쓰심으로써 양산 야구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한 사람. 물론 야구부의 탄생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물금고등학교 야구 창단도 굉장히 난항이었어요. 학부모들 문제도 있고 선수들도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야구장도 있어야 되고. 점차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은 조용해지고 학생 수도 줄어갔는데요. 그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것이 야구부의 창단이었습니다. 이상적인 팀이 돼야 된다. 학업도 하면서 운동도 잘하는 그런 팀이 돼야 된다. 야구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양산시에 생긴 첫 고교 야구부.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야구부에 쏟아지는 기대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산시와 야구협회는 야구부를 위한 발전금과 운동용품을 기부했고 또한 선수들을 위한 전용 운동장까지 생겼습니다. 야구부를 이끌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감독을 되면서 많이 놀랐던 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 창단을 준비를 하셨을 때 또 시의회에서 시 어떤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고 선수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매년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사실상 다른 도시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대를 안고 구슬땀을 흘려가는 학생들. 과거 지역에서 운동하던 선수들은 운동 때문에 원정 전학을 가는 경우가 흔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고 또 프로에 진학할 수 있다. 진출해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지배적이었는데 방망이 치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진 코칭 감독님 재밌으시고 즐겁게 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적정한 승만 선을 지키면서만 하면 이제 대회를 엄청 많이 해주시니까. 양산의 야구부가 창단된 지금 더 이상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마음껏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멘탈이 강한 친구입니다.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투구 영상을 한번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좋네요. 학생들이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하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모자 안쪽에 뭔가가 잔뜩 적혀 있네요. 이건 뭐죠? 구역시하자. 그리고 소신 하고 싶은 대로 딱 멘탈이 터질 때마다 이걸 보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야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앰비션, 야망이죠, 야망. 오래 계속 가자. 두려움 없이.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에 힘입어 전국대회 8강 진출의 쾌거를 일으켜낸 물금고 야구부. 야구부 소식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역농구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인기처럼 양산의 높은 야구 사랑이 이러한 지원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 저렇게 되면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단이 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 야로 고등학교나 또 남대로 밀성고등학교 밀양에 그 팀들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생기고 리틀 야구단 2개, 사회인 야구단 100여 개, 총 3천여 명의 야구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양산. 야구부 창단은 학교 성장에도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한때 학생들이 빠져나가 310여 명에 불과했던 전교생 수는 야구단 창단 이후 3배 이상 상승하는 놀라운 효과까지 이끌어냈는데요. 나의 모습 좀 찍어줘. 이제부터 야구장 소개시켜드릴게요. 경기장 한쪽에 위치한 컨테이너는 선수들의 짐을 모아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그냥 완전 관종들만 쓰는 그런 타입.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보호구 그리고 중요한 야구 배트까지 자신들만의 규칙을 지켜가며 매일 훈련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이끌어낸 나비 효과. 경남 타 지역부터 충남, 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물금고로 전학 오는 전학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수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혹시 여자친구인가요? 엄마 맞췄어. 잘했나? 밥은? 먹었지. 엄마 보기 좋나? 아니. 엄마 보고 싶어? 아니. 엄마도 너 보고 싶어? 네. 할 거 하고 다시 자기 전 전화해라. 끊을게. I love you. 와. 아, 왜 그래? 왜? 끊어. 아, 저라면 떨어져 있는 부모님도 걱정을 덜 하시죠. 하루에 한 번 맨날 해요. 네. 왜? 엄마 하래요. 어때요? 나와서 사는 게? 처음엔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적응하니까 집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잔소리도 안 하고.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이에서 항상 나의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바로 가족입니다. 제가 이제 제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시절에 그 운동 선수들 보면 선배 후배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위기질서, 강압적인 분위기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되게 선배하고 후배들하고 파이팅 넘치는 모습, 일단 코칭 스태프들하고 야구부 학생들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숙소가 분주합니다. 간식 내기를 건 팔씨름 한 판이 벌어졌는데요. 네 손목을 이제 동호 가르쳐줬네. 이거 싹 떴더라고.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시작. 얼굴이 벌개지도록 온 힘을 다하는 코치와 넉다운된 선수. 두 분 다 팔씨름의 진심인데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돌덩이 잡는 돌덩이? 이제 힘이 생기네. 이제야 선수 때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야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네. 많은 이들의 사랑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 선수들의 꿈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향을 떠나가던 학생들은 다시금 지역 학교를 찾게 되고 이들의 땀과 눈물로 지역 사회는 하나가 되어갑니다. 야구로 하나 된 건강한 양산, 그리고 물금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야구 특성화고로 지역 학교가 살아난 일을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두 분은? 처음에 저는 그 불금 학교인 줄 알았더니 물금 학교더라고요. 어찌됐든 운동하면서 공부도 하고 단체 생활하고 학교에서 전폭 지지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아주 좋았다. 이런 학교들이 전국 곳곳에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학생들이야말로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운동도 잘하고. 아주 잘 봤습니다, 진짜.
자,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오늘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먼저 윤경민 국장님, 오늘의 패스워드 입력해 주세요. 백년지대계.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매번 뭐 1, 2년에 한 번씩 입시제도가 바뀌어요. 그렇죠. 학생들도 헷갈리고 학부모들도 헷갈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면 교육이 망가진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는 진짜 백년지대계를 모토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지역 간의 편차가 없이 그다음에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그러려면요 한 가지 전제가 이게 충족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은 공교육이 살아나야 돼요. 네. 사교육이 왜 잘 되느냐? 공교육에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양질의 교사들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네. 우수한 교사들. 그러려면 처우를 개선해줘야 돼요.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싱가포르 공무원한테 월급 많이 주듯이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한테도 월급을 많이 주고 처우를 잘 해주면은 공교육이 살아나면 사교육이 굳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또 어떤 게 있을지 교수님께서 한 가지 제안해 주신다면요. 이게 지역이라는 게 다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은 보면 그 격차라는 것 자체가 서열화에 기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열화에 기인해서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근데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심들이 결국은 너 어느 누구 하나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교육에서 만들어주면 그건 모든 것은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그것이 차별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아는 날이 올 거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로그인의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로그인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약속 해줘. 놓칠 수 없는 지역의 소식 저 영철이가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비싸도 너무 비싼 집값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알콩달콩 신혼의 단꿈을 펼칠 집을 알아보는 신혼부부들, 부산을 주목하세요. 부산시가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대요. 대출 한도가 얼마냐고요? 청년은 최대 1억 원, 신혼부부는 최대 2억 원. 진짜 대박인 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100% 보증을 실행하고 부산시가 연 1.5%의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사실.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1,000명,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3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바로 부산시 홈페이지에 로그인 놓치지 마세요.